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반성문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이때 이제 아주 초등학교 때나 써본 반성문을 다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참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의 반성문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사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이 다른 반성문과 다릅니다. 이제 반성을 하면, 그래서 판사가 원하는 반성을 제대로 하면 아예 죄값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법원에서 하는 반성은 이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밀양이라고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데 피해자 대신 법원 판사가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치소에는 수많은 피고인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이라는 것을 씁니다. 판사한테 드리는 글, 존경하는 판사님께, 판사님, 두 손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제가 예전에 법원에 근무할 때 요 반성문 접수를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읽어보면 이런 명필이 없습니다. 그 가슴을 쥐어짜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구속되어 있고 이제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절실해요. 밖에 나가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집기를 옮겼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는 순간 문장도 매끄럽고 그 내용도 좋고, 그래서 어떤 반성문을 읽다 보면 정말 저 자신이 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판사는 이런 반성문을 읽어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사가 피해자 대신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이제 반성문을 잘 쓰는 법이다. 이 반성문은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읽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반성문을 써야 한다. 요게 바로 이 반성문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원래 반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성찰에 의해서만 자기 반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은 다릅니다. 반성을 강요하죠. 그리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법기술자들이 즐비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들이 판사가 원하는 반성문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반성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반성문의 역설이란 이제 반성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나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강요된 반성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억압된 감정이 더 심화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진정한 반성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경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도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피고인이 반성문을 몇 개는 썼는지 이런 걸 헤아리고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가면 홍거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반성문 써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도움 안 받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 재판의 이 흐름을 잘 읽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성과 용서를 구할 대상이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게 좀 맞죠. 왜냐하면 판사한테 해악을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반성을 받는 것이 맞고 피해자를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면 재판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범률도 높고 교화도 안 되는 것은 다 법원하고 판사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피고인들에게 형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요된 반성을 요구하니까 결국 그들은
반성문의 역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